하이 헬로우. 글로벌한 사람이니까 나는 갖고 가셨어요 이거? 자, 난 글로벌하게 노는 사람이니까 영어로 인사를 좀 드려봤습니다. 수업을 영어로 하는 건 불가능해서 인사말이라도 영어로.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3학년 2학기 거 나갈 차례인데 3학년 2학기 과정은 총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짧냐? 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3학년 2학기 때 좀 여러 가지 학사도 많고 시험도 사실 거의 뭐 안 보고 졸업고사 하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해서 대거 난도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은 삼각비, 두 번째 단원은 원, 세 번째 단원은 통계, 이렇게 총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특강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삼각비 부분이랑 원 부분, 통계는 이제 기존 온라인 수업으로 개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삼각비 부분을 같이 공부를 좀 할 예정인데 삼각비는 이 두 파트로 쪼개져 있어요. 일단 삼각비의 정의, 그 다음에 간단한 뭐 어떤 값을 계산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삼각비를 응용해서 우리가 뭐 길이가 되었든 넓이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해서 구하는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삼각비 부분을 제대로 좀 이렇게 정의라든지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어야지만 당연히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초반부의 내용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 두 번째 소단원을 거의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좀 그 부분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약간 좀 낯선 개념일 겁니다. 삼각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앞부분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별거 아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A, B, C.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꼭지점에 그 대응하는 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 여기가 스몰 c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삼각비, 이 립값하듯 립값하죠. 삼각비, 삼각형에서 어떤 비를 뜻하는 건데 각각의 변 사이의 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빗변이라고 하죠. 요거 높이라고 하고 요거 밑변이라고 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외워두세요.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요.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각각을 어떻게 쓰냐면 사인이라고 쓰고요,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탄젠트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까지만 쓰게 되면은 사실 삼각형을 이렇게 놨으니까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지, 이걸 내가 만약에 돌려서 놓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빗변은 그대로 고정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 밑변에 해당했었던 아이가 높이가 되고 이 높이에 해당했었던 아이가 밑변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C분의 B야 아니면 C분의 A야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약속했죠? 이것분의 이것이 사인이라고 했는데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라고 했는데 C분의 B가 사인일 수도 있지만 삼각형이 돌아가면 C분의 A가 사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 기준이란 무엇이냐면 이 직각과 그 바닥에 동시에 깔려있는 그 각, 요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정확하게 그 뒤에다가 각을 명시해 줌으로써 그 부분이 직각과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로 그려진 그림에서 빗변, 밑변, 높이 가지고 B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인 B랑 사인 A랑은 당연히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왜? 사인 A라는 것은 이거를 휘리릭 돌려서 A랑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상태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상태로 C 왜요? 여기가 C인 상태로 우리가 사인 A라고 하면은 C분의 A가 될 텐데 여기 사인 B라고 하면은 C분의 B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 각을 명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각을 명시해서 써주셔야 되고 그 꼭지점이든 각이든 그걸 명시해서 써주셔야 되고 그렇게 써진 각과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상태로 그린 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그다음에 밑변분의 높이 그들을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정의했다, 약속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사인 B 뭐라고? 빗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B. 그다음 코사인 B는 뭐라고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C분의 A. 탄젠트 B는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B. 자 일단 이거 머릿속에 먼저 담아두십시오.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이건 약속이니까 뭐 사실 이해의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는 대상이에요. 이 약속, 암기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그들은 각각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근데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만 쓰면 안 된다. 왜? 삼각형을 그리는 것에 따라서 밑변이 될 수도 있고 높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까지 추가로 한다? 어떤 각을 바닥에 둔 상태에서 그린 그림으로 사인을 논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인만 쓰는 게 아니라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라고 써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사인 A라고 쓴다면 그때는 A랑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이 오른쪽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인 A는 C분의 A, 그다음 뭐 내친이면 코사인 A도 그럼 C분의 B가 되겠죠. 그다음 탄젠트 A도 계산해 보시면 B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인 B랑 사인 A는 서로 지칭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삼각형에서 각각의 변 사이의 길이 B다라고 해서 삼각 B라고 부릅니다. 먼저 잘 정리해 보세요. 잠깐만요. 내가 경우의 수 그 부분은 아직 아니었구나.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나오면 좋겠죠. 정리하고 저 표판에 앉아있어. 갑자기. 이분들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경찰서에서 오셨나? 자, 경찰 아저씨는 아니었어요. 우리 그래서 사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 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 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뭘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인이 C분의 B인지 C분의 A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각을 반드시 쓰셔야 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들은 전부 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길이 B거든요. 길이 B.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확대가 되었을 때도 얘가 이렇게 축소가 되었을 때도 결국 이 길이의 b는 다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코사인 값은 이 크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 c분의 a의 값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 통일하겠죠. 요거랑 요거 뭐 요거랑 요거 뭐 요거랑 요거 이것도 이 사인 값도 전부 다 어떻게 했어? 다 그렇죠.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는요? 다 같겠죠. 그래서 이 크기에 관계없이 이 각의 크기만 일정하다면 이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 삼각비는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삼각형의 크기가 어찌 되든 상관없이 얘네들의 각각의 길이비는 다 동일하다. 근데 그것은 이 각이 얼마나 벌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져서 그 길이비가 달라지는 것밖에 없지 이 크기가 달라져서 길이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삼각비는 크기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각의 크기랑 상관이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블 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은 삼각비는 이 삼각형의 크기랑은 관련이 없다. 다만 뭐랑 관련이 있다? 각의 크기랑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외우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좋은 방법을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아마 오래오래 기억날 거예요. A, B, C. 뭐 아는 사람들은 아나요? 자,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 마술. 아, 그 전설의 삼각함수. 자, 아니야 나 노래 안 불러.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 뭐 송이야 송은. 자, 일단 사인입니다. 사인이 뭐라고?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잖아.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야. 이것분의 이거라고. 이것분의 이게 사인이란 말이야. 사인. 어때 괜찮지? 아 왜? 사인. 빗변분의 높이 사인. S 못 쓰는 사람 있어요? 없지. 다 쓸 수 있지. 그래 S. 사인.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 코사인도 똑같아. 코사인. 코사인 어떻게 써?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C 못 쓰는 사람 있어? C 못 쓰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코사인.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아 무슨 소리야?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자 탄젠트는. 아 선생님 탄젠트는 쉽지 않은데 T잖아 T. T. 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자. 밑변분의 높이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탄젠트. 예? 아 여러분들 이거 몰라요? 아 T 이렇게 써 원래 그 이렇게 그 필기체로 쓰시면 이제. 예, 탄젠트. 아니 무슨 소리야? 뭐 A야 A는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 해서 탄젠트. 자 기억하시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니야. 다 할 수 있겠지. 여기다 드시면 돼. 앞에. 아 이거 더워서 그래. 절대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더워서 그래. 여러분들은 앞에 나오지 않지만 나는 다 나오잖아요. 나는 글로벌하게 우간다 친구들한테도 지금 내가 이렇게 탄젠트 이러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부끄럽게 생겼어? 부끄럽지. 자 어쨌든 뭐 기다리고 있나? 야 할당량 갖고 왔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잘 좀 외워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개념 1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삼각비에서는 다룰 수 있는 특수한 각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바로 뭐냐면 30도, 45도, 60도예요. 이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변의 길이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30도짜리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겠죠. 당연히 여기가 30도 이렇게 60도짜리 삼각형은 이걸 돌리면 됩니다. 여기가 60도니까. 근데 45도부터 먼저 또 그릴게요. 45도 좀 통통하게 생겼어요. 왜?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90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또한 45도. 즉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45도인 상태. 그다음 60도.
60도는 아까 이거 돌리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긴 상태, 여기가 60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세 개의 삼각형에서 각각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삼각형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처럼 보이죠?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정삼각형이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선을 쫙 하고 수선을 내릴 거예요. 자, 수선을 내려보면은 이게 60도짜리를 반으로 쪼갠 거잖아. 왜 반으로 쪼개? 수선을 내렸는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세 개 선이 같다고 했었죠. 무슨 선? 중선, 수선, 꼭지각의 이등분선까지. 이 세 개 선이 다 같은 선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선을 내렸어. 그럼 꼭지각을 이등분할 거야. 당연히 중선이기도 하겠죠. 그쵸? 자, 이런 상태로 선을 그려봤을 때 이게 원래 60도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반으로 쪼갰으니까 이게 30도겠죠. 여기 당연히 60도겠고요. 정삼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60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 이거잖아. 그쵸? 반으로 나눈 거니까.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야. 1대 2. 자,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우리가 그 아저씨 있잖아. 5글자짜리 이름 갖고 있는 아저씨. 피타고라스 아저씨의 정리를 따라서 1이고 2면은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2의 제곱은 4에서 1의 제곱을 빼면은 4는 1 더하기 3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길이의 제곱은 3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가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을 더하면 요거의 제곱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을 더한 게 4가 나와야 되는데 1의 제곱과 요거 x의 제곱을 더한 게 4. x의 제곱은 3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 높이는 길이가 얼마겠어요? 루트 3. 그치? 여기는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 자, 그래서 우리는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의 길이비를 1대 루트 3대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뭐라고? 1대 루트 3대 2. 자, 다시 뭐라고? 1대 루트 3대 2.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절대로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말할 때 작은 숫자부터 천천히 이렇게 1대 루트 3대 2 이런 식으로 말해야겠다라는 게 기본 순서로 딱 질서 잡혀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는데 그냥 1대 루트 3대 2라고 얘기했다가 1대 2대 루트 3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난잡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자, 여기 얼마야? 1대 2대 루트 5. 원래 루트 5라고 이야기해야 돼. 근데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그냥 2대 2 걷던 친구들은 그냥 여기다가 바로 뭐라고 쓰겠어? 루트 3이라고 써가지고 틀려버립니다. 1대 2대 루트 3. 참 긴 게 아주 그냥 요것보다 더 짧아요. 루트 3. 그치? 말이 안 되는 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쓴다고 왜 그렇게 외워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대 루트 3대 2. 1대 2대 하면은 루트 3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을 좀 해주셔라. 1대 2 하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5 하니까 여기는 루트 5라고 계산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어쨌든 1대 루트 3대 2입니다. 다시 뭐라고?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 1대 루트 3대 2. 그럼 당연히 여기도 쓸 수 있겠죠? 1대 루트 3대 2.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삼각형이야. 정사각형을 반으로 쪼개면 이 삼각형 만들어지죠.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런데 45도, 90도니까 1대 1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돼. 그렇죠? 어차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루트 2. 그래서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각의 변 사이의 길이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알고 있다는 얘기야? 삼각 B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인 3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45도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 60도 생각해 봅니다. 사인 60도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뒤에는 각이 써진다고 했죠? 무슨 아까는 무슨 알파벳 써놨으면서 지금 왜 각을 써놓습니까? 아까는 사인 각 B를 쓴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아까는 이 각 표현 없었잖아요. 보기 흉하잖아. 지정해서 그냥 지운 거예요.
그래도 알아먹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인 어떤 특정한 각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우리는 여기다 각을 쓰기로 했었던 거니까. 그쵸? 꼭 알파벳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사인 60도, 사인 30도, 코사인 45도 이런 식으로 각을 쓰는 것도 다 가능하다. 자, 사인 60도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그림을 봐야 돼요? 3번 좋아요. 60도랑 직각이 바닥에 있는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3번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사인인데 2분의 루트 3. 오케이, 좋아요. 아직 이게 완전 안 됐어? 사인 됐죠? 자, 탄젠트 45도 볼까요? 쓰는 동시에 여러분들 이미 답이 나왔어야 돼. 얼마? 1. 에? 뭐라고? 루트가 뭐 들려요? 1이죠. 왜? 탄젠트는 뭐야?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이제 1분의 1 해서 답이 1입니다. 자, 코사인 30도는 어떤지 볼까요? 자, 이번엔 1번, 2번, 3번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을 봐야 합니까? 1번 그림을 봐야 되죠. 자, 1번 그림에서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코사인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그림만 머릿속으로 연상만 할 수 있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게 어렵겠어? 당연히 안 어렵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일단 머릿속으로 30도, 90도 바닥에 깔려있는 삼각형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길이 b를 한번 거기에 표시를 해보세요. 몇 대 몇 대 몇이죠? 작은 것부터 1대 루트 3대 2죠. 오케이. 45도, 45도, 90도짜리 삼각형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45, 45, 90도. 작은 것부터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2.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60도짜리 삼각형 볼게요. 60도, 90도, 그 다음 위에 30도짜리 위아래로 길쭉한 거. 자, 작은 것부터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삼각비를 물어볼게요. 다들 이 칠판에 있는 그림 보지 말고 자기가 연상하는 그림들을 떠올려가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인 30도 하면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30도, 90도가 바닥에 깔린 삼각형이 그려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 작은 것부터 1대 루트 3대 2라는 그 길이가 짠 하고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때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자, 이 그림 보세요. 2분의 1. 괜찮아. 지금 실수해도 괜찮아. 뭐 이거 불러도 돼. 자, 그 다음 또 코사인 45도. 하나, 둘, 셋.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1대 1대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분의 1. 이걸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60도 해보자. 사인 60도.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2분의 루트 3. 조금씩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생각이 나고 2분의 루트 3 하시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탄젠트 60도 해보자. 탄젠트 60도. 그림 그리고 1대 루트 3대 2 해보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루트 3. 자, 그 다음 코사인 60도 해볼게요. 코사인 60도. 한 그림에서 그냥 3개 다 해볼게요. 그림 아까 그린 거 재활용. 하나, 둘, 셋. 너무 빠르나? 코사인 60도잖아. 이 그림이지, 그치? 하나, 둘, 셋. 2분의 1.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30도 볼게요. 사인 30도.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시고 사인 30도. 1대 루트 3대 2. 하나, 둘, 셋. 2분의 1.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한 10개씩만 연습해요. 알겠죠? 10개씩만 연습하시면 삼각비 절대로 안 헷갈리실 겁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특수한 각이라고 불러요. 특수각이라고 부릅니다.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 이 특수각의 삼각비, 그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자, 다시 뭐라고?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여기 표 9칸. 이거 외우면 바보? 그쵸? 이거 외우면 바보야. 이거 외우지 마. 절대 외워서 도움되는 거 없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그림 떠올려서 직접 읽어주면 돼. 그림 떠올려서 읽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개념 3 볼게요. 개념 3. 자, 우리가 삼각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내렸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볼까요? 삼각비가 뭐였어요? 일단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예를 들어 sin A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A와 직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로. 뭐 그럼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까요? sin A라고 했을 때는 A랑 직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채로. sin B라고 했을 때는 B랑 C가 바닥에 깔려 있는 채로 그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로. 빗변분의 높이를 sin A,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A, 빗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A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정의는 삼각 B의 가장 원초적이고 좁은 범위의 정의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구석기? 굳이 역사로 비유하자면 구석기 시대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신석기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의를 배울 겁니다. 범위가 좀 더 확장된,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삼각비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 지금 뭐 그렸어요? 4분원 그렸죠. 그렇죠? 4분원을 그렸습니다. 이 4분원에서 정의를 내릴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sin 30도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30도만큼 회전합니다. 선을 하나 그려요. 30도만큼 회전한 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찍습니다. 그때 이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30도, y좌표를 사인 30도라고 정의할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보통 각은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세타만큼 회전시킨 그 선이 원과 만나서 생긴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놓겠다. 그것이 새롭게 개선된 형태의 삼각비예요. 아니 뭐야 이게 라고 당황하실 거라는 거 압니다. 너무 뜬금없죠. 아까의 그 정의랑 뭐 맞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이게 개선된 형태의 정의인지, 어째서 이게 아까 했었던 그 정의랑 뭔가 공통점,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4번원의 그 정체는 뭐였었냐면 단위원입니다. 단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원의 기준이 되는 i라는 소리예요. 이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는 1, 얘도 1이에요. 방금 전에 이걸 x, y라고 뒀으니까 이거 좌표 평면으로 인식하겠다는 거죠. 이건 x축, 이건 y축. 다시 말해서 얘는 1, 0, 1, 얘는 1,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다 두고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1이겠네요. 그쵸?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 자, 이때 내가 여기에서부터 밑에다가 선을 하나 찍 수선을 그려볼게요. 그럼 순식간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자, 직각삼각형이 생겼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랑 이 밑변의 길이는 사실 이 점에 x좌표랑 y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뭡니까? 뭐예요? x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예요? y. 자, 우리 아까 그 원초적인 그 정의를 가지고 한번 코사인과 사인을 이야기해볼까? 사인 세타는 뭐예요?
1분의 y, 즉 다시 말해서 y입니다. 좋아요. 자, 코사인 세타는 뭘까요? 1분의 x. 얼마예요? x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y라고.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x라고. 자, x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라고. y가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다시 x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라고. y가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다시 x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라고. y가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은 아까 그 원초적인 정의를 그냥 좌표평면 위에다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4분원을 그려놓고 그 4분원은 사실 단위원, 단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었던 거고요. 그때 생긴 이 교점의 좌표 x, y, 이 x라는 녀석은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1분의 x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1분의 x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즉 x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x가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1분의 y가 사인 세타니까 1분의 y가 사인 세타니까 y가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y가 사인 세타니까 y가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교점의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어디 위에다가? 좌표평면 위에다가. 우리가 단순히 직각삼각형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 위에서. 이 원은 어떤 원?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한 단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의 일부, 이 4분원에서 세타만큼 돌았을 때 생기는 교점으로서 사인과 코사인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원 하나만으로 무수히 많은 사인과 코사인을 동시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인 30도, 뭐 사인 40도, 뭐 사인 50도 이런 것들 얘기할 때마다 새롭게 직각삼각형 매번 그려야죠. 그럼 그 직각삼각형 크기가 제각각 다 그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걸로 통일시켜버리면 사인 30도, 뭐 코사인 40도, 뭐 탄젠트 50도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냥 선만 30도 돌려서 40도 돌려서 50도 돌려서 그냥 이 한 판에다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뭔가 좀 규칙적이고 통일성이 있어졌죠. 누구나 다 표현하는 것이 다 동일해졌고요. 그래서 약간 좀 우가우가 하던 그 돌멩이 깨트려가지고 하는 시대보다는 약간 좀 달라서 좀 정성스럽게 썼던 신석기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라는 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같이 교양 삼아서 들어주세요. 그건 빨간색 펜으로 할게요. 빨간색 펜은 고등학교 2학년 버전입니다. 나 뭐 그렸어요? 4분원이 아니라 원 그렸죠? 네. 원 위에서 우리가 원래 사인과 코사인을 논할 때는 지금 이 중상 과정에서는 범위가 0 이상 90 이하입니다. 선생님 근데 0도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의에서는 0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논할 수 있게 되었죠. 90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회전시키는 것의 교점만 이야기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등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에서는 0도보다 더 작은 값에 대해서도 90도보다 더 큰 값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논할 수 있게 범위가 확장됩니다. 심지어 360도가 끝이 아니에요. 한 바퀴를 돌고 60도를 가면은 420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의 범위를 0도보다 작게 90도보다 크게는 물론 360도보다 크게 범위를 확장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논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인 1440도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인 마이너스 30도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정의는 그냥 이겁니다. 즉 범위만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인 마이너스 30도 이것도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30도만큼 뒤로 딱 구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랬을 때 교점 하나 생기죠. 이 교점에 뭐만 읽어주면 돼? 네, 무슨 좌표? y좌표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컴마 몇인지 그것만 찾아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요. 이게 길이가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걸? 1대 루트 3대 2라는 것을.
길이 b가 2짜리가 실제 길이는 1이었죠. 그럼 여기에는 이 길이는 얼마였겠어? 2분의 1이었겠죠. 따라서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나중에 삼각함수라는 것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 삼각함수냐? 실제로 삼각비라는 것은 조금 유아틱한 표현입니다. 또 삼각비가 아니라 원래는 정확하게는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 이름도 삼각함수여야 돼요. 함수라는 것은 어떤 미지수 하나에 어떤 값 하나가 대응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함수 아닌가? 함수 맞잖아. 각 하나에 사인값 하나가 대응되는 구조잖아. 이 각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얘는 삼각비라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삼각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단어 이름 자체가 삼각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수 파트에서 공부하는 삼각함수도 그냥 삼각비라는 단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배우는 삼각비는 이거를 확장시켜서 배워요. 확장시켜서. 그래서 뭐 90도 넘어서 뭐 사인 180도는 얼마냐? 자, 사인 180도 얼마나 쉬워? 얘가 180도 회전해서 쓱 선 그려주면 돼. 교점은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은 이 점에 무슨 좌표 불러주는데? 나 지금 계속 사인 물어보고 있으니까 무슨 좌표 불러주면 돼? y좌표 불러보면 y좌표가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사인 180은 0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인 270도는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요. 자, 코사인 180도는 어때요? 코사인이니까 x좌표 불러주면 되죠? 맞아,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더 이상의 범위.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검은색까지나.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사인, 뭐 45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45도만큼 선을 찍 하고 그려서 여기에는 이 교점의 좌표만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쓱 하고 내려서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루트 2 1대 길이가 1이었다면 여기에는 길이는 얼마일까를 구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인 45도를 구할 때는 그냥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이 정도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다. 이미 특수한 각이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인 0도, 코사인 0도, 탄젠트 0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사인 0도는 얼마겠어요? 네, 교점에 무슨 좌표 불러줘야 될까요? x좌표. 그러니까 얼마? 무슨 소리야? 사인이니까 무슨 x좌표야? 자, 낚여버렸어. 아이씨. 자, 속이지 마. 자, 사인 0. 이 교점에 무슨 좌표? y좌표. 그러니까 얼마야? 0. 오케이. 사인 0도는 0입니다. 자, 코사인 0도는 뭘까요? 코사인 0도. 이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그래서 코사인 0도는 얼마? 1입니다. 자, 탄젠트 0도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아직 안 다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국에는 탄젠트라는 것은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x좌표분의 y좌표 아닙니까? x좌표분의 y좌표. 그쵸? 근데 x좌표분의 y좌표라는 것은 결국 코사인분의 사인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냥 x좌표분의 y좌표라고도 기억하셔도 되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도 기억하셔도 됩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버전이긴 해요. 고등학교 대수 삼각함수를 공부할 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공부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도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자, 어쨌든 근데 뭐 그건 관심 없고 탄젠트 정도 얼마겠어요?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됩니다.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돼요. 1분의 0 하면 된다고. 그럼 얼마야? 0. 오케이, 0.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사인 90도, 코사인 90도, 탄젠트 90도. 자, 사인은 90도만큼 돌았을 때 생기는 교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얼마? 1. 오케이. 1. 코사인은 뭐? x좌표. 얼마? 0. 오케이, 좋아요. 탄젠트는 x분의 y야. x분의 y라고. 0분의 1이라고. 0분의 1이 얼마야? 알 수 없죠. 네, 없음. 존재하지 않는다. 탄젠트 90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도랑 9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구해봤어요. 어때? 괜찮지? 할만해요? 아 자꾸 여기가 따갑네. 마스크 때문에. 뭐 90도랑 0도에 대해서 물어봐도 당황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우리가 뭐만 하면 되니까. 교점만 정확히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사인이 이상하게 이게 이상해 사람들이 이게. 사인이 은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x랑 자꾸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인이 뭐야 그럼? x좌표. 왠지 그래. 아니거든. 그치? 사인은 y좌표잖아. 코사인은 x좌표고. 근데 이상하게 이 순서가 사인, 코사인, x, y 이러다 보니까 사인이 x, 코사인이 y 자꾸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사인은 y고 코사인이 x입니다. 자, 다 정리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탄젠트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해보고 갈게요. 탄젠트의 기하학적인 의미. 또다시 단위원 그립니다. 아까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더 괜찮아? 자, 탄젠트. 우리가 아까 전에 탄젠트라는 것은 그냥 야 x좌표분의 y좌표야 라고 이야기했잖아. 뭐 그것도 당연히 맞고 사실 그게 1순위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탄젠트의 또 다른 기하학적인 의미를 교과서에서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걸 더 1순위로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세타만큼 회전시킬 겁니다. 세타만큼. 자, 그때 교점은 당연히 여기 찍힐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점의 x좌표는 뭐? 코사인 세타. 그다음 y좌표는 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선 그렸을 때 얘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 그러다 보니까 x분의 y,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 세타다 라는 걸 아까 전에 정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정의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수선을 올려라입니다. 수선을 올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하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1이지.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h라고 할게요. 높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1분의 h라는 것을 탄젠트 세타라고 둘 수 있겠죠. 따라서 h라는 것 자체가 뭐야? 탄젠트 세타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곧 이 녀석의 무슨 좌표가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 무슨 좌표가? 교점의 y좌표가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게 개념 3의 내용이에요. 일단 정리해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많은 걸 공부해서 지금 순식간에 좀 지식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지러우실 거예요.
수라고 쓴 거 같네요. 수. 자, 다 정리되셨으면 우리 이제 삼각대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주 10초 만에 끝나요. 10초 만에. 왜? 여러분들은 이미 표를 읽는 방법을 압니다. 언제 공부했어요? 제곱근표. 맞아.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그 표들마다 생김새가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 자체는 동일하니까 천천히 한번 밑에 개념 콕콕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자, 사인 31도를 찾으래요. 우리 지금 위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밑에 있는 거 볼 거야. 자, 사인 31도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거 못 찾으면 바보 멍청이야, 이거 솔직히. 얼마야? 0.5150. 다 찾을 수 있죠. 뭐 알려줘야 찾냐 이거? 아니지.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거. 오케이, 넘어갑시다. 뭐 설명할 게 없어, 설명할 게.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자, 우리 새로운 소단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의 소단원이 끝났어요. 삼각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것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삼각비의 활용입니다. 두 부분에 활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하나는 길이에 대한 부분. 가세요. 길이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하나는 넓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길이에 대한 부분은 뭐 그냥 쓱 개념 한번 보실까요? 자, 개념 1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형광펜 쳐져 있는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A는 C 코사인 B, B는 C 사인 B, 뭐 점점점 6개. 그다음 뒤로 넘어가 볼까요? 얘는 심지어 형광펜 따위 쳐져 있지도 않은 두 개의 공식, 아니면 세 개인가요? 네. AC는 루트 C 사인 B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제곱. 그다음 뭐 사인 A분의 A 사인 C, 뭐 사인 A분의 A 사인 B.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에 형광펜이 쳐져 있긴 한데 H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A, 뭐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분의 A. 나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시키겠어요? 외우지 마, 제발. 제발 외우지 마.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야. 안 외우고도 해야 되는 거야. 안 외우고도. 근데 자꾸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자꾸 이걸 외워야 되나? 약간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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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알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할까요? 자, 당연히 직각이에요. 사인 세타가 3분의 2다. 얘가 얼마일까요? 4.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아니잖아. 크고 써져 있는 거야. 여기 써져 있는 6개가 다 이딴 내용들이에요. 와우. 이걸 왜 외우고 있어? 그냥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당연히 6분의 x가 3분의 2니까 x의 값은 양변 6을 곱해서 4가 되겠구나. 바로 판단 가능하잖아. 한번 이거 물어볼까? 코사인 세타는 6분의 5입니다. 뭐게? 5. 아이. 지금껏 외우지 마 제발. 알겠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보면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문제 내기도 부끄러워요. 자, 이번엔 그래. 너무 잘한다.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6개는 절대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냥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시면서 차근차근 정말 당연한 얘기들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백지 테스트에는 이런 것들 적을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 그냥 예시 몇 가지 들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몇 가지만 한 서너 가지 정도 좀 들어주세요. 자, 개념 2. 이거는 그냥 개념 콕콕을 바로 볼게. 자,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A, B, C.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60도고, 그 다음 얘가 6이고, 얘가 9예요. 자,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 C의 길입니다. 얘가 뭐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이거 보고서 여기가 직각일 거라고 단언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구하는 그런 아마추어들은 없길 바랍니다. 직각 표시가 안 나와 있으면 직각 아니에요. 아무리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왠지 좀 직각 같아 보이는데 89도면 어떡할 건데?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못 해요, 그런 것들은. 오케이? 자, 같이 봅시다. x를 구하면 돼. 그렇죠? 근데 힌트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고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야. 바로 단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60도를 살릴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두 가지의 보조선이 존재해요. 하나는 여기 A에서 이렇게 찍 긋는 거, 하나는 C에서 찍하고 긋는 거. 둘 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풀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림상 조금 더 보기 편한 보조선을 그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하지. 이 C에서 여기다가 수성 그리면 이 선이랑 뭔가 되게 비슷하게 그릴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아. 그래서 이 A에서부터 이 밑에다가 선을 그리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0이고 그럼 이거 사이의 길이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 길이 싹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몇 대 몇 대 몇? 그럼 여기는 얼마? 2, 1. 뭐야 이거? 자, 다시 얼마? 3. 여기는 3루트 3. 그럼 이 전체가 9였는데 여기가 3이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6. 아저씨. 어떤 아저씨? 피타고라스 아저씨. 6의 제곱과 3루트 3의 제곱을 더하면 x제곱. 따라서 6의 제곱 36, x 3루트 3의 제곱 얼마야? 27.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6.
63? 63. 오케이. x의 값은 루트 63. 근데 얘는 9 곱하기 7인 거니까 3루트 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그냥 구해내면 돼. 뭐 이거 하기가 뭐 얼마나 귀찮다고 뭐 이딴 공식을 외워요. 이거 공식 외우는 게 오히려 더 머리 깨지겠다. 루트 c 사인 b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 코사인 b 제곱. 진짜 완전 쓸데없이 생겼어요. 그렇죠? 완전 쓸데없이 생겼어. 자, 밑에는 이 공식도 외울 필요 없는데 밑에는 2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냥 풀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풀면 돼. 자, 뭐 문제가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70도 맞나? 70도가 근데 아니 75도. 말이 안 되죠. 70도가 나올 수가 없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여기는 몇 도? 45도? 45도. 딱 여기 전체 길이는 8. 자, 우리가 아까 전에 60도가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잖아. 왜? 그 60도는 무슨 각이기 때문에?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좀 기분 좋은 각이 있고 또 기분 나쁜 각이 있죠. 기분 좋은 녀석이 누구야? 45도. 기분 나쁜 놈은 75도. 그럼 이 75도는 그대로 둘까 말까? 말까? 그쵸? 이 기분 나쁜 각은 처단해버려야 돼. 어떻게? 기분 좋은 각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미션은 딱 하나예요. 얘는 유지한 채로 얘를 이용한 직각삼각형 만들기. 단 기분 나쁜 녀석은 처단하기. 그럼 그을 수 있는 보조선은 사실상 유일하게 딱 하나 있지 않아요? 어디서 그리는 거? 요 점에서 쓱 하고 90도 되게끔 수선 그리는 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가 45도,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몇 도? 45도. 75도에서 여기가 45도니까 여기 몇 도? 30도. 와, 기분 진짜 좋다. 75도가 45도랑 30도로 쪼개진 순간입니다. 그럼 나에게 협조적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겨버렸죠? 그럼 이제부터 내 세상인 거야. 자, 그럼 여기가 8이었어요. 자, 몇 대 몇 대 몇이었지? 1대 1대 루트 2.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이 길이는 4루트 2. 여기에는 이 길이도 4루트 2. 자,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1대 루트 3대 2.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3대 2니까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4루트 2였잖아. 그럼 1에 해당하는 건 뭐 하면 돼? 아니, 그냥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요거는요? 요거의 2배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건 AC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요 길이. 답은 루트 3분의 8루트 2. 끝. 뭐 만약에 이쪽 물어봤었다면은 뭐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답 써주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응? 그래. 그냥 풀어주면 돼. 외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풀어주면 돼. 대신 기준이 있었죠. 무슨 기준이 있어요? 우리 저번 수업 때 기준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번 수업이 아니었나? 아, 목요일 수업이었구나. 화요일 수업이었구나. 화요일 수업에 이제 기준을 만들어야 돼 했는데 기준이 없어가지고 기준을 못 만들었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 그래서 내가 특수한 각들은 보존을 시키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특수하지 않은 각은 파괴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보조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 해야 되는 유일한 작업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 특수한 각은 보존시킨 채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특수하지 않은 각은 파괴시켜버리는. 파괴시킬 때는 적절하게 특수한 각으로 쪼개질 수 있도록 파괴시키면 됩니다. 해보면 그렇게 세팅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네, 좋아요. 넘어갑니다. 개념 3. 이것도 그냥 바로 개념 콕콕 문제 풀게요. 자, 슉 하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여기는 길이가 10, 30도, 여기는 40도. 여기 우리한테 뭐 구하래요? 높이 h를 구하래. h가 얼마냐? 당연히 여기는 수석. 높이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생각해봐요. 여길 여러분들이 h라고 놨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라고 두면 될까?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그럼 몇 H? 오, 야, 왜 망설여? 1대 루트 3대 2 있는데 그럼 당연히 루트 3만 곱하면 되지? 그죠? 몇 대 몇 대 몇?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아, 그럼 루트 3h랑 h를 더한 게 10이라는 거잖아. 이거 못 풀면 바보지. 1차 방정식인데? 그쵸? 루트 3 더하기 1 h는 10. 따라서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0. 됐죠? 이게 정답. 뭐 우리 공식 외워야 되나? 외울 필요 전혀 없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세요? 없죠? 그냥 이 B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돼. 1대 루트 3, 1대 1. 그래서 H, 루트 3H, H, 그럼 H. 얘네 두 개 더한 게 1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3루트 H 더하기 H는 10. 그럼 H가 만약 3H 더하기 H가 10이라고 하면 3 더하기 H가 4H는 10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3 더하기 1 묶어가지고 H는 10.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죠. 됐지?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길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외우기. 안 그래도 저장 공간 부족해가지고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학을 할 때는 절대로 외우는 거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30도, 여기는 120도. 일단 여기 있는 이 길이는 8. 여기 있는 높이를 구해라. 자, 기분 좋은 놈이 있어요. 누구? 30도. 기분 나쁜 놈이 있어요. 누구? 120도. 근데 이 120도는 또 마냥 미워할 수는 없는 녀석이기도 해요. 왜? 120도에 외곽이 60도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쪼개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얘의 외곽이 60도니까 괜찮아. 두 삼각형 모두 다 내가 원하는 직각 삼각형이거든. 어떤 거? 요거 하나. 어떤 거? 요거 둘.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길이비 한번 표시해 봅시다.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오케이. 자,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h예요. 1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1 해주면 되죠. 루트 3분의 h.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그럼 얘는 몇 h? 루트 3h. 루트 3h. 그럼 루트 3h에서 3분의 1 h 루트 3분의 그냥 h 이렇게 쓸게요. 얘가 결국 8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풀었지 뭘. 그치? 좀 이거 분모 없애려고 우리 좀 루트 3을 한번 곱해볼까요? 자, 그럼 루트 3 곱해보시면은 3h 빼기 h는 8 루트 3. 그럼 뭐 답 나왔네. 2h가 8 루트 3. h는 4 루트 3. 별거 아니죠? 너무 쉽지 않아? 그치? 외울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길이에서 여러분들이 공식 같은 거 전혀 관심 둘 필요도 없다. 꼭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 그치? 그냥 특수각에 대해서 그 변의 길이 비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개념 4, 개념 5 두 개 남았어요. 하나는 삼각형의 넓이, 하나는 사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지금 공식이 있네요. 쓱, 쓱, 쓱. 대충 그렸어요. 저 직각 아닙니다. 여기는 이거가 뭐야? A, B, C. A, B, C. 여긴 A, 여긴 B, 여긴 C. 자,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sin B입니다. 에요. 공식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데? 라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나왔을 때 공식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뜸 문제 풀던 아까와는 조금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공식을 분석하고 이것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공식을 써먹겠다 안 써먹겠다? 써먹. 써먹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에 대한 공식은 외워두고 써먹을 거예요. 근데 외우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주 단순합니다. A에서 수선 하나만 쫙 내리면 돼요. H. 우리는 이 높이랑 A랑 2분의 1을 곱하면 S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를 하면 된다는 걸 압니다. 그쵸? 요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됐었으니까. 맞죠? 그럼 이 H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지금 그거를 찾아주면 돼. H라는 것 자체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데 C분의 H라는 것이 뭔지는 알아요. 뭘까요? 그럼 H라는 것이 C 곱하기 사인 B라는 것을 알겠죠? 요거를 아까 그 H 자리에다가 그대로 복붙해주면 될 것 같네? 한번 해볼까? 와우. 똑같아졌죠? 증명 완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H라는 것을 밝혀내기만 하면 대입했을 때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이 공식 유도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잘 써먹으면 되죠. 그럼 지금은 왜 내가 공식을 외우라고 하느냐? 공식을 안 외우면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좀 귀찮아. 공식을 안 외우고 문제를 풀 때 조금 귀찮아져. 그리고 너무 자주 나와. 얘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한번 외워두고 두고두고 써먹기가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고 그거를 오래오래 잘 써먹어 보십시오. 근데 잊어버리더라도 상관없도록 해주셔야 돼. 그 말인 즉슨 유도 과정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서 잊어버리는 즉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유도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까먹더라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알겠죠? 2번은 여러분들 백지 테스트 따로 한번 직접 유도 증명해 보십시오. 이번 내가 백지 테스트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더 갖다 붙인 것 아니야? 그럼 결국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게 요 검은색의 넓이였다면 빨간색의 넓이를 이야기를 할 때는 (2분의 1만) 떼면 되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그냥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그게 이 빨간색 평행사변형의 넓이일 겁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됐죠? 네, 여기는 2분의 1이 없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X, 즉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뭐 똑같은 말이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이 없는 이유는 결국 이 삼각형 두 개가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기존 삼각형의 넓이 2배에 해당할 테니까 2분의 1이 떼지는 셈일 것이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입니다. 뭐 이도저도 아니게 생겼죠? 뭐 마름모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그냥 사다리꼴이긴 한가? 아무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요 두 개 대각선 있죠?
응. 이게 순간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지우개는 잘. 뭐라고? 지우개는 잘하면서 그리기는. 순간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럴 수 있어. 자, 이때 이 두 개의 대각선을 각각 내가 길이를 A,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이 대각선을 A, 이 대각선을 B라고 할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A랑 B.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각 중에서 작은 각 있죠. 하나는 당연히 80도에서 그러니까 얘가 나는 예각이라면 얘는 둔각이 될 것이고 얘가 예각이라면 얘가 둔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각, 그러니까 예각인 부분을 갖고 오시면 쌤 둘 다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럼 90, 91 때는 그냥 마름모니까 그냥 마름모 넓이 구하듯이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예각인 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그걸 x라고 할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sin x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죠. 보조선을 4개를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이 꼭지점을 지나게끔 쓱, 이 꼭지점을 지나게끔 쓱 하고 그릴 거예요. 이 대각선이랑 평행하게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쓱, 역시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쓱 하고 2개를 그릴 겁니다. 해서 만들어지는 2개 넓이 어때요? 같아요. 같죠? 얘네 2개는요? 같아요. 같죠? 요 녀석도 같아요. 같고요. 요 녀석도 같아요. 역시 같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의 넓이랑 검은색의 넓이랑 비교해보면 빨간색의 넓이의 절반이 검은색의 넓이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예요? B. B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A. A죠. 여기가 X니까 당연히 여기도 X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2분의 A, B, S. sin X도였었죠. 이게 이 빨간색의 넓이에요. 근데 검은색은 빨간색의 절반이라며. 예. 그래서 2분의 1이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와.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없나요? 네,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